자, 야구하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이죠. 안시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저희 방송 시작과 함께, 그리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출근하고 나니까, 이거, 나 그냥 한 며칠 쉬다 왔을 뿐인데, 대접이 달라지네. 대우가 달라져. 대접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집니다. 네. 그 의자 바꿀까? 왜 또 의자를 바꿔요? 괜찮아요. 네. 진정하십시오.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저께 늦잠을 자가지고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고, 끝에 잠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 때 잠깐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는데, 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알 수는 있었는데, 의원님 어떠셨어요, 어저께? 뭐 어제 무슨 일 있었나? 무슨 일 없었죠?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네.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 그냥 네가 보고 싶었던 거야. 아니, 지금 뭐 채팅창 보니까 이제 불통방송 뭐 이런 얘기 하셨고, 진행자 보고 싶었다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들께서도 뭐 기대를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겠지만, 이게 뭐 사실 채팅창 또 같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방송 같이 또 이제 만들어 간다는 게 사실은 이제 저에게 있어서도 항상 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어려워하는 일인데 혼자 또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아주 간단해요.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까불면 안 된다. 까불면 안 된다. 그리고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르냐. 루티아88님, 저는 저 말도 공감합니다. 이게 의원님도 저희가 뭐 지금 어제 이 파일럿 방송을 또 미리 진행을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이거 피드백도 할 것들은 또 하고 또 같이 또 이제 얘기 나눌 것들도 나눠가지고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도 준비해 보고 있으니까, 어제 방송에서 조금 이제 아쉬웠었던 분들도 다음번에 또 오시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아니야, 합니다. 아쉽지 않으셨어. 다 만족했지. 다 재밌었지. 그래, 다 좋았대잖아요. 어제 첫 방송이지만 좋았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맥콜러버님, 이 정도면 PD님도 사과 방송해야 된다고.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새끼가 사과해야 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19일은 없었던 겁니다. 키스도사 하도스키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벽돌 방송 다시 열정으로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기자님께 일러 바칩니다. 어제 안의원님 완전히 네이버는 채팅창 네이버 보지도 않으셨어요? 어디 네이버 들어왔냐? 어제 처음 해보는 거라 시야가 요만해서 여기밖에 안 보인다. 여기밖에 정면밖에 안 보여가지고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 당연하죠. 이렇게 잘 보이는데? 그니까 이렇게 큰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컨텐츠로 또 찾아뵙기 위해서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브런치라는 포맷, 요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일 뭐 1000분 넘게 뭐 1500분 가까이 찾아주시니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또 다양하게 저희가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계속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그래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이버 팬들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있습니다. 네이버 채팅도 저희가 많이 읽어드릴 테니까 채팅도 많이 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이 400분 넘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또 출발을 합니다.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또 좋아요도 한 번씩 쭉쭉쭉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 잠깐 뭐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역시 트레이드 있었던 거 뭐 간단하게 언급은 좀 해봐야 되겠죠. LG와 NC가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최지선 선수, 최승민 선수 이렇게 트레이드를 했는데, LG가 어쨌든 최승민 선수를 데려온 이유, 이 대주자로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염경엽 감독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신민재 선수가 이제 후반기부터는 뭐 주전 이루수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지금 가장 이루수 후보군 중에 기량이 가장 뛰어나니까. 그러면 이제 또 히든 카드가 또 하나 필요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뭐 정주현 선수가 예전에는 발이 굉장히 좀 빠르긴 했는데 이제는 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스피드가 많이 좀 감소가 됐고,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서 진짜 발 빠른 선수 딱 필요한데, 영역 감독이 야구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한 점 필요할 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영입을 한 게 아닌가. 이 네. 이유가 아니면 사실은 영입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NC 팬 여러분께 잠깐 이제 들었었던 바로는, 이제 이 최승민 선수가 생긴 것도 되게 날렵하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주루사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랑 다르게 생각보다 또 주루사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LG에 가서 또 좀 약간 보완할 점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자기 때문에 발이 또 가장 중요하다. 주루 센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SSG 같은 경우에는 요 2군 폭행 사건이 이원준 선수에게 72경기 징계를 또 내렸습니다. SSG도 사과했고 집합 신고제를 도입을 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SSG 같은 경우에는 구단에서 먼저 이거를 파악하고 이제 숨기려고 하지 않고 또 곧바로 이제 KBO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정상 참작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2013년에도 2군에서 뭐 빠따들고 멍덩이 때리고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에서 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좀 어디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지. 이게 비단 야구뿐만이 아니라 단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뭐 모르는 일이기는 한데 이젠 근데 진짜로 이제는 세상이 진짜 바뀌었어요. 그럼요. 네, 많이 변했고 그런 뭐 구타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네. 뭐 이런 처벌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젠 통하지도 않아요. 예. 이젠 그 옛날에는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냥 맞았지. 그치. 요즘은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적자생존이라는 생각들을 이제 선수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자기하고 잘해야 되고 뭐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팀 플레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쓴소리를 하는 고참의 존재들도 필요한 건데 이게 더 넘어가가지고 폭행까지 또 이어진다. 혹은 이제 무력까지도 이제 써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잠깐만 설명 한번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하시죠. 네. 했는데 사실 뭐 대주자로 활용을 한다고 했죠. 최승민 선수. 근데 최승민 선수가 뭐 마찬가지로 모든 선수가 대주자를 꿈꾸면서 프로야구 생활을 안 하잖아요. 네네.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 꿈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는 선수예요.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 올스타급 국대급 외야진을 갖추고 있는 LG의 트레이드가 되는데 과연 최승민 선수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기회가 또 얼마나 주어질까? 이것도 좀 이제 의문이 기회가 이 지금 현 시점에서 최승민 선수가 가장 큰 기회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그냥 대주자 요원이에요. 대주자 요원. 굉장히 좀 속이 상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될 텐데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민재 선수도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그럼요.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전 2루수가 됐단 말이죠. 최승민 선수도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부상과 부진 어떠한 변수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또 발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상심할 필요 없고 그리고 구단에서 필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또 트레이드를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트레이드를 한번 당했던이라고 해야 돼요. 트레이드 뭐 위원님도 어쨌든 포함됐던 길 터전은 뭐 트레이드가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배로서 한마디 이렇게 딱. 그렇습니다. 네. 당장 멀리 갈 필요 없이 신민재 보면 최승민이 바라볼 목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세라피모님도 말씀하셨고 다시 열정으로님 대주자부터 시작하고 기회가 되면 주전하면 되죠. 신민재도 또 주전으로 올라섰다. 이런 얘기도 똑같은 얘기 또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C의 박건우 선수도 이제 올스타전에서 강행권 감독과 또 안타치고 1루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꾸벅 인사하는 모습이 또 보여졌는데 이게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또 어쨌든 강행권 감독도 이렇게 품어줬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인 이제 축제 자리에서 이 두 사제지간이 화해를 하는 모습이 그래도 좀 훈훈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진심이 묻어나는. 그렇죠. 고개를 숙이면 저 좀 살려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죠. 딱 이런 약간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감독도 그럼요. 이렇게 좀 못 내긴 척 하면서 좀 품어주고. 근데 다음번에 그러면은 그럼요. 그때는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이제는 지금은 완전 외부에 다 공개가 됐잖아. 이미 이미지가 완전히 지금 안 좋아졌어. 네. 선수는 이미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지금 이미지야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해야 돼요. 그럼요. 네네. 어쨌든 뭐 실수 두 번째죠. 두 번째로 또 실수했습니다. 요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이게 잘못인 거 아시죠?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이렇게 좀. 그쵸. 근데 요번에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도 또 여론이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창규는 나의 어제 그 한 번의 실수를 품어주지 않을 것 같아. 뭔 소리야 또.
품어주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위원님 다시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빠꼼이거든요. 위원님 아마 다시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마음도 단단히 또 막 먹고 계십시오. 지금 약간 그 무사 말루에 타석에 갔는데 오스만이야 전성기 때. 옛날 SK 시절. 그때 약간 그 기분이야. 칠 수 없다 이건. 뭐 하여튼 그래요. 이거 뷰캐넌 선수 요거 뭐 이제 퍼포먼스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장 가신 분들께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 KBO에서 요 퍼포먼스상 요 투표를 엄청 일찍 했대요. 그러니까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걸 투표를 받는 바람에 이제 뷰캐넌 선수 여러 가지 진짜 보여줬잖아요. 보여준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춤도 추지, 뭐 메가더 장군 코스프레도 했지, 뭐 타석에도 나갔지, 외야 수비도 나갔지. 당연히 이거는 뭐 퍼포먼스상 받아야 되는 그런 건데 이미 투표가 끝난 상황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일찍 하려고 이렇게 일찍 하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거 말고 뭐 있어? 그거 말고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가 다 되지? 그래. 8회 때 투표했다고. 8회 때 이미 뭐 다양한 거 보여주지 않았나? 타석은 뭐 9회 들어가기는 했지만 누가 받았지? 김민석 선수. 네네. 그 춤췄다고? 네. 아니 뭐 춤 잘 추긴 했는데 이게 뒤에 보여준 이제 뭐 뷰캐넌 선수도 여러 가지를 또 너무 이제 풍성하게 보여줬잖아요. 모든 걸 다 보여줬잖아요. 또 부산에서 올스타전이 열렸겠다. 김민석 선수도 올스타 또 좀 거의 뭐 저 신인 때부터 엄청난 또 득표수도 받았겠다. 밀어준 거지 뭐. 그냥 밀어지기 투표였지.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니고. 완전 많이. 그럼요. 네. 완전 많이. 그리고 위에 저기 서린님께서 안녕하세요 상현님 후쿠오카 즐거우셨나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서린님이 저 이제 후쿠오카 갔다 온다고 하니까 메일로 이제 지역 맛집 있잖아요. 이제 한국인들 뭐 한국분들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데들 말고 이제 로컬 분들께서 가시는 그런 이 가게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쭉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쉬운 점은 일단은 제가 일정을 미리 짜놓은 그 상황이어가지고 따로 빼기는 어려운데. 서린님께서 말씀해주신 라멘집 갔거든요. 너무 맛있더라. 그리고 제가 여기 진짜 로컬이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주인분이 계시잖아요. 그 사장님이 한국인이 왜 여기로 왔지? 이래가지고 그 집은 한국인 메뉴판도 없고 사장님이 다른 말씀도 못하세요. 그냥 일본어만 하세요. 뭐 그래가지고 여기 진짜 로컬 맛집이구나 하고 너무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야 치즈 선물 당연히 사왔겠지. 이런 얘기 하지 마. 얼굴이 빨개지니까. 아니야 그냥 얘가 선물이야 나한테. 진짜요? 그럼. 말씀 또 영업을 하시네. 선물이야, 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 또 후반기 관전 포인트 또 집어드리면서 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후반기 시작에 앞서서 관전 포인트 그리고 이제 키플레이어들 한번 좀 찍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시즌 중반까지 벌어진 상황 뭐 몇 강, 몇 중, 몇 약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3강, 6중, 1약 이렇게 또 찍어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또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뭐 1강 8중 1약이 돼버리지 않았나. 1강 8중. LG 같은 경우는 독주 체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1등으로 정규 시즌 마무리할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SSG도 경기력이 전반기 막판부터 완전히 지금 뭐 무너진 상태고.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승차가 많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최하위 팀만 빼고는 승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승 연패가 나오면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5강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거죠. 9위 키움하고 5위 롯데가 3경기 반 차이니까 그 주에 바뀔 수도 있는 승차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승률 자체가 이제 3할대로 이제 떨어진 상황이니까 그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LG랑 SSG 뭐 경기 차는 2.5경기 차이밖에는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인 전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SSG 가장 큰 문제점 역시 이제 토종 선발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1강으로 또 분류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LG도 근데 이제 뭐 선발진이 불안한 거는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후반기 LG와 SSG의 이 1, 2위 다툼 요것도 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LG가 1위를 굳힐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은 그럴 것 같고 가장 탄탄하죠. 국내 선발진이 그렇구나.
좀 약하다고는 뭐 약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임창규를 제외하고는 4호 선발이 지금 불안한 건데 4호 선발은 이 투수 마운드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좀 달리하면 될 것 같아요. 롱릴리프를 좀 빠르게 투입을 한다든지 약간 오프너 개념으로도 뭐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승부수가 될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죠. 중간으로 가면은 중간이 원체 좋으니까. 그렇죠. 중간 5회 이후로만 필승조들이 이제 마운드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은 LG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그쵸, 어떤 경기든지 간에. 맞습니다. 거기다가 야수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또 탄탄하고 이래서 가장 이제 투타 전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긴 연패에 빠질 확률이 매우 적다. 맞습니다. 그래서 LG가 가장 정규 시즌 1위로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결국에는 지금 뭐 LG는 이정용과 김윤식의 키플레이어다. 이 두 선수를 꼽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역시 선발진, 토종 선발진에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짚어주시는 것 같고요. S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카티 선수의 또 복귀가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니까 이 메카티 선수의 복귀에 또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3강으로 분류하시지는 않았어요. 위원님, 또 두산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산은 지금 정도면은 기대 이상의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산은 일단 그 흐름 자체를 지금 완전히 탔다.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물론 휴식기를 가지면서 선수들한테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연승이라는 게 흐름을 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끊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연승의 느낌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전반기가 다 끝나버렸으니까. 맞아요. 흐름이 좀 약간 끊기는 그런 느낌. 네. 그런 게 좀 두산한테는 뭐 물론 9연승 달리면서 많은 승수 채운 것도 굉장히 좋지만 다소 아쉬울 것 같아요. 연승 달릴 때 쭉 갔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패했으면은 그것만큼 홀가분한 게 없지. 차라리.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산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몇 경기 더 봐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 이 전력에 있어서 또 확신은 팬 여러분들께서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진한 선수, 특히 이제 연승 기간 동안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 선수들이 좀 살아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역시 뭐 김주환 선수 얘기가 가장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위권 싸움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NC, 롯데, 기아, KT, 한화, 키움까지 이렇게 쭉 묶을 수 있어 보이는데 NC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부상자들이 가장 큰 문제. 특히 이제 구창모 선수의 존재는 NC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가는 국가대표 대표팀에게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선수인데 현재로서는 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디컬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NC 다이노스가 그 부상자 명단에 있는 선수들 지금 뭐 재활 상황 어떤지 이런 거를 또 SNS에 올려준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구창모 선수 얘기가 없더라고요. 네, 구창모 선수는 지금 당장의 올 시즌뿐만이 아니라 또 올 시즌의 아시안 게임뿐만이 아니라 이게 선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부상 경력이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대형 계약을 안겨준 선수인데 항상 물음표가 뭐였어요. 저렇게 큰 부상이 있는데 그쵸. 이거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제 시즌 때 던질 때는 엄청 좋았죠. 역시 구창모다 했는데 항상 이제 불안 요소가 또 아플까, 또 아픈 거 아니야? 또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근데 그게 또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불안한 상태야. 지금 이제 이 교통 정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교통 정리는 구창모 선수 이거 대표팀 무리하게 대표팀에 가서 던지다가 탈락이 되면 이거는 대표팀 입장도 그렇고 소속팀 입장도 그렇고 안 좋아지거든요. 이거는 진짜 좀 결정을 빨리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6+1년에다가 132억 원 BFA 단연계. 와, 이거 진짜 금액만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구창모 선수가 더 잘해줄 필요, 혹은 이제 건강하게 이제 뛰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신민혁 선수나 송명기 선수도 난주에 빠졌고 뭐 대체 선발 최성영 선수, 이재학 선수도 뭐 부상이 좀 잔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이 토종 선발진의 고민은 사실 진짜 모든 구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10개 구단 다 똑같습니다. 1등을 알리고 있는 LG도 고민하잖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두람 선수의 활약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윌커슨 선수 대체 외국인이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클린업 트리오에 대한 문제부터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렉스 선수가 퇴출됐고 이제 안치홍, 전준우 중심 타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만 장타가 터지지 않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었거든요. 경기력이 안 좋아지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타선이 터지지 않고 타격 슬럼프. 근데 처음부터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운드와 수비가 밑바탕이 돼야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네. 많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롯데가 시즌 초반에 잘했을 때가 뭐예요? 중간이 잘해줬고 그리고 나균환이라는 확실한 선발 투수가 등판할 때마다 승리를 만들어줬고 그렇죠. 지켜내는 그 불펜에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롯데는 필요한데 롯데가 최근에 조금 경기력이나 성적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여부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타선보다는 일단 마운드가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마운드와 수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노진혁 선수도 빨리 합류를 해서 다시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공격보다는 일단은 수비랑 마운드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안건수 선수 얘기도 또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든 회복이 꽤 빠른 편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빠르면 뭐 8월 말 복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 좀 더 버텨야 되는 롯데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구드럼 선수가 과연 합류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뭐 2루 수비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루 수비를 나간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안치홍 선수가 뭐 1루로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일 텐데 이 롯데의 취약점이 좌완 투수를 상대로 좋은 타격 능력을 보였었던 메이저리그에서도 보였었던 선수이니만큼 구드럼 선수의 합류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과 비슷하죠. 이 전반기 막판의 페이스가 굉장히 좋았었던 팀입니다. 산체스와 파노니 이 두 명의 대체 외국인 선발 영입으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현재까지는 진짜 대성공이에요. 와, 기아 타이거즈가 진짜 승부수를 잘 걸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 정말 짧은 시간에 선수단 변화가 좀 있었죠. 김도현과 나성범이 합류하고 외국인 선수 교체 딱 들어가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흐름을 타긴 했는데 네.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마무리 정혜영이 정상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발진들이 외국인 선발 두 투수가 등판할 때마다 계속 불안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줬다는 거 이게 야수들 타자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타석에서도 시너지가 나오면서 선수들의 타격 컨디션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를 한 김도현과 나성범이 합류를 해서 뻥뻥 치고 막 달리고 막 이런 야구가 되니까 이제 기아가 전혀 다른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스팅님, 김태군 데려온 것도 컸음 얘기하셨는데 그러네요, 김태군 선수 맞아, 얘기 맞아, 빼놓을 맞아. 수 없죠. 아니 맞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선에서 9명의 타자가 들어서잖아요. 한 자리는 사실은 그냥 자동아웃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존재감을 이 김태군 선수가 발휘를 해주면서 확실히 쉬어갈 곳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게 됐다라는 거. 이게 타선의 힘도 좋아졌고 선발진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유일한 걱정거리는 이제 김종국 감독 얘기. 지금 그 얘기밖에 없어요. 후반기 플레이어는 김종국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 남자? 네, 요 중요한 이 순간에 또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백호와 박병호, 알포드 선수를 또 이제 키플레이어로 또 짚어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화력, 타선의 힘이 일단은 좀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강백호 선수는 올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다. 그 플레이 자체도 그렇고 과연 이렇게 몸의 변화도 좀 있었죠. 네. 체중도 많이 빠지고. 엄청 근데 이게 빠졌더라고요. 네. 뭐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정신적인 것 때문에 약간 그 음식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입맛 없죠. 네. 그러니까 못 먹은 거지. 안 먹은 거지. 입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사실 강백호는 더 좀 이렇게 좀 그 파워풀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 그런 선수인데 전반기 막판에 복귀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이 머리가 많이 복잡해 보여요. 플레이 자체가. 그래서 더 많은 걸 해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되고 있는 KT 입장에서는 강백호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강백호 선수가 이 자신의 야구를 다시 할 수 있어야지만 KT도 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KT가
야수진들의 나이가 엄청 높더라고요. 특히 이제 내야 같은 경우에는 김상수 선수가 막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타선입니다. KT는 타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위 한화 얘기 좀 해보죠. 역시 하주석 선수를 또 키플레이어로 꼽아주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이 퓨처스 경기 두 경기에서는 11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굉장히 잘해줬고 11일 시즌 처음으로 1군 복귀했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경기에 내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후반기에는 또 유격수 자리에서 하주석 선수가 뛸 것으로 보이는데 뭐 하주석 선수가 뭐 그동안 잘못한 거 혹은 이제 뭐 백이종군한 거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딱히 언급은 또 따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내적으로 이 팀적으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까요? 글쎄 저는 팀 전력에 엄청난 도움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기대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 본인도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한화 야구를 봤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대처가 되는 선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주석 선수는 항상 보면은 기대는 큰데 기대만큼 못 큰. 그렇죠. 네, 약간 그런 케이스의 대표. 선수죠. 그러니까 눈높이를 너무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주석이 어떻게 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는 그냥 하나는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쵸? 바뀌어가고 네네네. 있다라는 게. 그래서 젊은 선수들의 그동안의 이제 경험들이 조금씩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외국인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제대로 된 외국인 투수들을 좀 영입을 했다 이런 느낌.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 타자. 윌리엄스 선수. 네. 거의 뭐 오그레디 지금 흉내내고 있는데. 갖다 맞추기는 하는데 영 지금 타격 성적이 좋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 좀 제가 볼 때는 네.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돼요. 그러니까 스윙 자체가 힘도 없고, 그래요? 스윙도 힘도 없고 국내 선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 이게 참 또 심사숙고해서 또 데려온 외국인 타자일 텐데 한 달 넘게 또 기다려서 데려온 타자일 텐데 아직까지는 또 기대치에 많이 좀 못 미치고 있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정우 선수, 김혜성 선수 제외한 모든 타자들이 좀 분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 명의 선수가 아시안 게임 때 빠진다고 하면 이 타선에서 누가 쳐? 안타는 누가 쳐? 홈런은 누가 쳐? 이런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승패 마진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요거를 만회하는 거는 물론 미리 벌어놔야지만 이제 9월에 아시안 게임 때 이 두 선수가 빠졌을 때 조금 까먹으면서 버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키움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인 것 저는 같아요. 두 선수가 일단 키움이 전체적으로 올 시즌 굉장히 부진한 이유는 모든 선수들의 성적 지표가 다 지난 시즌보다 떨어져 있어요. 네. 다 그만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송성문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타선에서 좀 힘을 많이 못 보태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두 선수가 빠져나간 이후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이 역할, 이 여기를 대처를 해줘야 되냐.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라인업은 이정우 선수 자리에는 임병욱 선수가 반드시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김혜성 선수 자리에는 그 포지션보다 이제 김희집 선수가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그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 이후에 이제 돌아오니까 이 두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키움도 외국인 선수 2명 교체했어요. 베네진님 말씀하셨죠. 이제 로니 도슨 선수가 잘해야 된다. 이구디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로니 도슨 선수 영입했을 때 아니 그 계약 총액이 85,000달러인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뭐 물론 이제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야 무슨 한 1억이야. 1억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가 와가지고 야 키움이 뭐 물론 이제 독립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이제 잘 데려오는 금액과 상관없이 국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잘 데려오기는 하지만 85,000달러라는 금액은 저희가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할 때 이게 못 들어본 금액이다 보니까 키움이 이런 선수들을 저 정도 금액으로 영입을 하면 사실 나머지 9개 구단이 gon란해져요. 야 저쪽은 85,000불로도 그리고 이제 도슨 선수가 만약에 잘하면 야 쟤네는 85,000불로도 잘만 데려오는데 니네들은 100만 불 그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키움이 항상 9개 구단이 키움이 뭔가 그 외국인 선수 교체설 이렇게 나오면은 다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또 얼마에 또 영입을 하는지. 아니 맥키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아직까지 잘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독립리그에서 뛰던 선수 금방 또 데려왔잖아요. 이제 요키시 선수를 웨이버 공시하고 곧바로 이제 이 발표까지 마감이 된 선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리고 와 지금 이제 현장에 외국인 선수 없다.
없다 하는데 키우면 잘만 데려오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두 선수가 잘해줘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박진만 감독도 얘기해봐야 될 것 같죠. 이제 삼성입니다. 참 어떡하면 좋습니까? 창단 첫 꼴찌 위기이고 처음부터 한다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처음의 시작은 과연 어느 부분부터 또 짚어봐야 될지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또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이제 매일신문에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 그 인터뷰를 한 걸 봤을 때 후반기에는 이제 베테랑 선수들이 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부상자들이 돌아오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 확실한 반등 요소가 일단은 없다 보니까 이 막연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꼴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런 얘기들 또 하시거든요. 팬 여러분들께서는 애매하게 구등해가지고 1라운드 1픽 못 뽑느니 10등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뭔 일을 펼칠지 몰라서 지금 두려우시다는 거죠. 괜히 이제 또 트레이드 해가지고 또 그냥 급한 불 끄는 뭐 언발에 오줌 누는 뭐 그런 이제 트레이드를 할까 걱정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뭔가 없어요. 지금 삼성은 뭔가 반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감독도 뭐 누가 돌아오면 뭐 기대한다 뭐 그런 얘기 지금 박지원 감독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선수단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전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제 한 50경기, 60경기 연절이 한 요 정도 남아 있는 그 시점이 됐을 때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거는 물론 끝까지 열심히는 하지만 안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어. 이게 가을 야구까지는 힘들다는 거를. 그러다 보면 이 경기력 자체가 물론 열심히는 하겠지만 시즌 초반에 으쌰으쌰 해보자라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삼성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반등할 수 있는 좀 힘이 좀 떨어진다. 그쵸, 부족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박진만 감독을 탓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프런트가 그동안 이제 암흑기 동안 사실 삼성도 뭐 암흑기가 꽤나 길었잖아요. 이제 왕조 시절 이후로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 왔는지 어떤 선수들을 뽑아 왔는지 그리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지금 샐러리캡이 2등이거든요. 그래요? 베테랑 선수들의 뭐 반등에만 기대한다. 뭐 그동안 전반기 동안 너무 못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프런트에서도 책임을 좀 지고 여러 가지 좀 쇄신의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쉬운 부분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뭐 불매 운동 했는데 요거 다 실패했고 예매율 폭발했고 게다가 지금 이제 팀 스토어도 확장 공사한다고 하더라고. 이건 물론 이제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기는 하지만 이제 뭔가 프런트에게 충격요법을 주시고 싶었었던 분들께는 그냥 이제 프런트는 계속 이렇게 가겠구나. 그냥 이제 관중들 많이 들어오니까 뭐 그냥 뭐 변화 없이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 후반기 이제 굉장히 또 지금 순위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전반기만큼 혹은 이제 전반기보다 더 재밌는 후반기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저희 댓글 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원래 불매운동은 또 쉽지 않죠. 뭐 하나도 그랬습니다. 뭐 나철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이 감독님도 제대로 된 풀 전력 15일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해주셨습니다. 연봉 2위 팀은 1군 2군 전부 꼴찌 실베스타님도 얘기를 하셨고 뭔가 뎁스 강화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메타뿐인 현실이 더 참담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김태군 선수 장기계약 초읽기 기사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프님이 질문하셨는데 기아 입장에서는 지난해 결국엔 박종원 선수를 못 잡았잖아요. 트레이드를 해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여기는 뭐 장장숙 전단장의 또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또 있었지만 네. 김태구 선수는 빨리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지. 그 장기 계약 뭐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네요. 올 시즌 끝나면 이제 FA 선수니까. 네. 아마 기아가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하겠죠. 그리고 머니 싸움에서 밀릴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뭐 그 금액적으로 좀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면은 김태훈 선수도 아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그 팀에 합류하고 나서 팀도 굉장히 잘 나가고 또 그 팀에서의 그 입지가 김태훈 선수는 아마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정도 입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지금 포수 라인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키워야 되는 그 포수들도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김태균 선수는 기아하고 딱 지금 양측이 다 필요한 관계예요. 서로가. 네. 네. 김태균 선수도 사실 NC에서 삼성으로 트레이드 되고 삼성에서 또 이제 기아로 가고 여러 번 이렇게 또 예전에는 또 이게 많이 옮겨 다녔잖아요. 이게 많이 옮겨 다니다 보니까 선수 본인도 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부분 서로가 이제 잘 조율을 해가지고 장기 계약하는 거 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밟고 가는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 어제 도 기자님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안희원님 말씀대로 도 기자님은 더 큰 물에서 활동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키스토사 사도스키님도 2,000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기자면 덕분인지 오늘 방송 유프라테스강 흐르듯 너무 부드럽네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셨는데 키스도사 사도스키님 저를 매기시는군요. 아니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가운데를 못 봤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얼마나 재밌고 유쾌했는데. 아니 유익한 방송 된 거 아니야? 야, 내 친구는 이거 슈퍼챗 100만 원 쓸 뻔했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유익해가지고. 야 아니 그러면은 뭐 잘 된 거 같은데 왜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네. 자꾸 제가 문제야 이창규. 저게 자꾸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뭔가 또 이런 게 또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없어 일도 없어.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 3피트 라인도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은데 요거 이제 파워라인 안쪽으로 이제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악송구가 나왔었던 거 요거 이제 수비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죠. 요런 이거 3피트 이거 수비방위 아니냐 요런 얘기는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올스타전이기 때문에 이거 뭐 빡빡하게 안 봤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것도 사실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더 이게 결국에는 이 올스타전 경기도 똑같은 야구 경기이고 똑같은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건데 왜 달라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왜 저렇게 나는 오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판정이 너무 많아 지금 3피트가 저 던질 수가 없는 저 어떻게 던져 저 위치에서 뛰면은 이게 딱 지금 사진에 보면은 사실 잔디하고 라인하고 이렇게 딱 여기 한 50cm 정도 되려나? 그 사이가 이제 송구가 그 지나가는 그 방향인데 그냥 선을 밟고 뛰면은 문제가 없어요. 타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왼손 타자 같은 경우에는 선 안으로 인 안쪽으로 뛸 필요도 없고 위치가. 근데 우타자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안쪽으로 뛰다 보니까 저런 상황들이 좀 나오는데 예전에 얼마 전인가요? 그 MLB에서도 워싱턴 감독이 그거 사진 찍어서 맞아요. 이게 왜 저거냐.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제 지겹다고 하면서 집어 던지고 갔을 때 그거랑 뭐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 이거 3피트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지금 문제네 계속. 이게 결국에는 이 심판 여러분들께서 이게 3피트 라인 요거 때문에 이슈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그 순간에 잘 보지 못한다는 거. 순간적인 판단이 잘 안 되면 이게 비디오 판도까지 김종국 감독이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수비 방해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팬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심판의 권위를 또 이제 높게 볼 수 없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다 바로 이런 장면들이 또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네. 그리고 잡스님 뭐 야구 보러 가는 분들 중에 선수 응원하러 가는 분들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즐기러 가는 분도 많습니다. 너무 급진적으로 적지 마세요. 보러 가는 게 죄입니까? 이거 이제 불매운동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팬 여러분들께서는 죄가 없죠. 결국에는 이제 구단에 어쨌든 항의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두가 또 동참할 필요 당연히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또 각자 보러 가시는 또 의미가 또 다르고 또 즐기시는 방법도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또 비난할 바는 또 당연히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프런트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이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만 감지하더라도 우리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달라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팬들 다 오니까 뭐 많이 오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염해율도 뭐 높은데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되면 그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제 심판들의 판정도 물론 잘 봐야 되겠지만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그 판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장 베스트는 야구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선수나 감독 그리고 심판들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팬들도 그런 생각으로 내려지는 판정은 제일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최근 들어서 그 3비트 라인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판정을 보면은
감독들이 화가 나지. 내가 봐도 화가 나. 이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세라피모님도 네이버에서 공중파에서 했던 LG 대 기아 경기에서는 오전 선수가 3피트 한 거는 이게 한 9판정 났는데 완전 100% 반대 결과가 또 이 경기에서는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우리 키움 경기할 때도 마지막 베이스 밟기 전 한 보만 라인 안쪽을 밟았다고 아웃선언 해놓고서는 또 이런 판정들이 나온다. 이게 일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목소리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CM뮤직님 다음 주부터 또 비 소식이라 모든 구단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히 후반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벌써 야구 이거 언제 시작하나,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 시작을 했는데 벌써 후반기입니다. 네. 벌써 후반기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또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이 전반기 또 키포인트 10개 구단 또 짚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됐는데 두 번째 주제를 지금 40분에 한다고? 그래. 저희가 또 이 두 번째 주제 빠르게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거 파일럿 방송하니까 방송 진행하기 이거 너무 편하네. 야, 40분에 지금 이걸 지금 주제 넘버 2를 한다고? 야, 가만히 있어요. 진행. 불만 있으세요, 의원님? 없어요? 진행. 알겠습니다. 자, 저희 윌커슨 선수 전격 영입 롯데 가을 야구 시동을 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스트렐리 선수에 대한 교체 여론들 많이 있었죠. 드디어 이제 교체를 했는데 롯데자이언츠가 외국인 선수 교체하면서 진짜 제대로 이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요거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후반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외국인 타자와 투수 한 명씩 또 바꿨기 때문에 뭐 할 만큼은 했다.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부수 타이밍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어요. 네, 늦었죠. 근데 늦을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스트렐리와 반지는 그동안 해온 게 있고 우리가 증명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뭐 마음에 든 이 외국인 선수가 딱 눈에 띄는 거는 또 아니니까. 이 선수도 지금 결국은 뭐 여러 명의 후보들 가운데 이제 좁히고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받은 것 같은데. 타이밍이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그렇죠. 더 늦기 전에 바꾼 거는 뭐 잘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총액 35만 달러죠. 연봉 25만 불 그리고 이제 10만 달러. 아까 이제 8만 5천 달러. 저희가 로니더슨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윌컨스 선수는 이 최고 145km 중후반의 패스트볼 그리고 커버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고요. 지난 시즌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 소속으로 뛰었습니다. 5승 5패 4.08의 평균 자책점인데 제가 이제 일본 야구 좀 자주 보시는 분께 또 윌커슨 선수 어떤 선수인지 또 이제 살짝 들은 부분 뭐 말씀을 드리면 작년 5월에 이 세리그 파리그 세리그 이렇게 있잖아요. 세리그 투수 MVP 한 번을 받았어요. 5월 4경기 3승 1.04였고요. 그 다음에 교류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터리그라고 하죠. 세리그 파리가 이제 교류전에서 굉장히 부진한 다음에는 2군으로 내려간 다음에 소식을 이제 들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해 4월에 이 한신 타이거즈 팀 내 집단 감염 코로나 집단 감염이 터지는 바람에 땜빵 선발로 올라와서 눈도장 한번 찍고 뭐 6월에 이제 교류전에서 못하고 이군 그 이후로는 이제 소식을 좀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같았으면 한신이 그냥 1년 재계약하면서 지켜봤을 텐데 이 재계약하지 않고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넘어온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시아 야구를 경험해봤다라는 이제 점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시아 야구 물론 뭐 스카우트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야구를 경험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게 뭐 정확하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구단 입장에서는 이 일본 야구를 경험을 했다라는 게 아마 높게 좀 평가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뭐 좋은 활약도 했었고 또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본 굉장히 타이트한 야구를 하는 리그니까 뭐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또 앞뒤는 또 안 맞잖아. 성민 단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그 프론트 일을 했기 때문에 미국
선수들 굉장히 선호할 텐데 일본 리그에서 뛴 선수를 또 영입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판다움님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트레일리보다 커리어가 좀 좋지 못한 윌커슨으로는 상대팀 1선발 상대하기 좀 버거울 것 같은데요. 확실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낫지 않았나 봅니다. 롯데 측에서는 익스텐션, 무브먼트 등등으로 팬들에게 달콤한 말 설득하는 것 같은데 여러모로 좀 아쉬운 생각 듭니다. 어찌 보시는지.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확실한 선수를 영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 시즌에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성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47이닝 동안 6.51의 평균 자책점을 또 기록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삼진도 많이 잡고 볼넷은 적긴 했습니다. 평균 자책점에 비해서 세부 내용은 좋았습니다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는 같아요. 팬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만 쓰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올린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 잘해야 내년 시즌에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동기부여는 또 확실하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경기가 한 60경기 정도 남았을까요? 대략 한 60경기 정도 남았다고 하면은 10번 가까이는 등판을 하겠네요. 10번 정도 등판을 한다고 치면은 볼 때는 한 5, 6승만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롯데 자이언츠에겐 또 굉장히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스트레일리 선수와는 또 이제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반기 끝나기 전에 이제 공항에서 이제 스트레일리 선수 모습이 또 발견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SNS에서 가족여행 가깝게 그냥 가족여행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교체 선택이 또 내려지게 됐어요. 이제 올 시즌 3승 5패 4.37의 평균 자책점, 평균 이닝도 5이닝밖에는 또 먹어주지 못했고 내림세가 또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하락세가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일리를 교체하는 선택 당연했다고 보는 거죠,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나는 진짜 좋았는데 작년에 2점대 찍었죠. 네. 2점대 평균에서 찍을 때 진짜. 투수가 저게 정말 투수고 피칭이다. 아니 저렇게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져야지. 저게 투수지. 막 이런 그런 야구를 좀 봤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구속도 조금 떨어진 것도 있지만 진짜 야구 이런 거 보면 잘 모르겠어. 이럴 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 그렇게 난타를 당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확 무너지는지. 근데 요키시 같은 경우는 롱런 했잖아요. 그렇죠. 쭉 롱런을 했잖아. 근데 롱런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갖춘 투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진 못했단 말이에요. 참 야구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반즈 선수는 교체되지 않고 일단은 시즌 끝까지 또 가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드럼 선수, 그다음에 윌커슨, 거기에 이제 반즈까지 롯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승부수를 모두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후반기에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가 아까 잠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선수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롯데를 말씀을 하신다면 네. 외국인 선수 그동안 우리가 롯데가 외국인 선수의 큰 덕을 본 게 좀 있을까요? 린드블럼 선수도 기억이 나기는 하고 사도스키 예전에 좀 잘 던졌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을 때죠. 롯데가 가을 야구를 막 할 때였으니까. 아두치 선수도 또 기억나고. 근데 그동안에 보면 꼭 이게 외국인 선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최근에 가을 야구를 진출을 못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좀 많이 미흡해서 그런 건데 이번에는 보면은 약간 그 팬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고 있다 프런트가. 이게 팬들뿐만이 아니라 팬들이 느끼는 부분은 비슷할 거예요. 저희 전문가가 봐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면은 거의 생각하는 거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롯데도. 근데 너무 예전에는 성민 단장이 너무 딱딱했어. 너무 딱딱했고 내가 이걸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 자기가 진다라는 생각을 내 선택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해야죠.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롯데가 이번 그 교체 선택은 아주 잘한 프런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매몰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롯데 입장에서도 지금 다소 늦었다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혹은 이제 이러다가 그냥 외국인 선수 셋 끝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작년에 렉스가 딱 이런 케이스 아니야. 교체 외국인으로 들어왔다가 너무 잘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또 다음 시즌에 해보니까 또 이게 미미하고 그랬잖아. 그런 것도 아마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어쨌든 롯데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즌 초반의 그 분위기를 이제 얼마나 빠르게 또 찾아내느냐.
부상 선수들이 좀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롯데도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망고님 저는 저 말씀도 확 와닿습니다. 근데 결국에 작년에 스파크맨 교체할 때 그 시기까지 와서 교체한다고. 지난해에도 늦었다. 스파크맨 너무 늦게 교체해가지고 탄력을 못 받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타이밍이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윌커슨 선수가 잘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현욱 투수 코치가 윌커슨 선수 평가했습니다. 댄 스트레일리의 좋았을 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건 2020년의 스트레일리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윌커슨 선수의 첫 예상 등판 경기는 21일 키움전 후반기 첫 경기니까요. 어쨌든 뭐 키움을 상대로 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타선이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이정우 선수, 뭐 김혜성 선수만 일단은 조심하면 되는 그런 타선 구성인 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기 네. 중요하죠. 기분 좋게 팀도 승리하고 본인도 승리 투수 챙긴다면은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또 마음껏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첫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네. 첫 경기보다 꼬이기 시작하면 아마 잘 안 풀릴 수도 있단 말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첫 경기. 그래요. 윌커슨 선수 투구폼도 스트레일리 선수 모습이 보여요. 또 박롯데 우승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스트레일리 선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이제 윌커슨이 보여줄 수 있다. 이 롯데 입장에서는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반기 또 약간 하락세였잖아요. 전반기 하락세를 다시 이제 올려줄 수 있는 이 외국인 선수들이 복도는 외국인 선수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드럼과 이제 윌커슨 선수 얘기 저희 잠깐 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이 댓글 좀 많이 좀 소화를 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디 보자. 그래 스트레일리랑 근데 윌커슨 선수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 지금 보니까 만으로 34살이더라고요. 맞네. 이러면 이제 나이가 좀 적은 편은 아니라고는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스트레일리 선수는 뭐 이미 하락세가 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교체를 했어야 됐고 뭐 그만큼 또 마땅한 선수가 또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꿀 또 언제 하시나요? 이렇게 불편함을 밟고 가다니 얘기를 하셨는데 요건 제가 비시즌 컨텐츠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또 이제 잊으실만 할 때 다시 옵니다. 지금 뭐 위원님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 저는 이거 반드시 다시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50분이 넘어가고 있어. 네. 이거는 지금 문제가 지금 심각해. 50분이 넘어서 뭐 어떻게 해요? 하지 마요? 지금 문제가 저 내일 안 와요 그러면? 매우 내일은 근데 어차피 저거네. 경영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경영이랑 상관없네. 이거는 계약을 다시 해야 돼.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계약 다시. 여기 지금 우리 팬들 중에 변호사분 계시면 네. 좀 이 법적인 조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다음 주 수요일에 저 안 와요 그러면 위원님?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그러지 마. 그건 안 돼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 옆에 있어야 돼. 농담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뭐 50분 방송 하셨더만요 보니까. 어제는 저 제작진들이 뜯어 말리지 않았으면 2시간도 할 수 있었어. 막판에 좀 눈에 들어와서 그래, 만담하시더만 마지막에. 하다가 어제는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제 진짜 재밌어. 내 친구가 진짜 그랬다니까. 야 100만 원 쏠 뻔했어 임마. 이게 방송인지 뭔지 자기도 헷갈렸대. 마지막에는 이렇게 소통 되시더라고요. 마지막 되니까 소통 되던데. 그래서 저는 한 2시간 했으면 그때 됐으면 이제 또 몸 풀리셔가지고 원활하게 또 소통 방송이 됐을 텐데 너무 일찍 끄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 어쨌든 게스트가 계셔가지고 좀 길게 가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역시 이 많은 분들께서 또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도 1345분 시청하시는데 좋아요 수 지금 311개 이거 말이 되나요? 혹시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싫어 나 안 끝내. 좋아요 400개 안 넘으면 안 끝내. 전 만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 안 눌러주셨어요. 지금 322분 또 눌러주셨는데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400개 안 눌러주면 안충규님 못 갑니다. 못 가십니다. 네 지금 MHJ는 이것은 스토킹인가 브런치인가? 네, 이건 브런킹입니다. 이거 제가 인질 잡고 안 보내드립니다. 위원님 빨리 좀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또 협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배가 부릅니다. 뭘 만족해? 지금 400개가 안 됐는데 안 끝내? 야. 취소해야겠는 걸. 취소하시는 분들 취소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생각한 시간까지 400개가 안 넘는다 싶으면 저도 그냥 가야 됩니다. 저도 무한대로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채 눌러! 사장님 나 기다리고 있어. 뭘 이렇게 기다려.
항상 가면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나만 국그릇 따로 준단 말이야. 구글 항상 또 많이 저거 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25개만 더 지금 구독 취소해야 하시는데 20개 지금 20개 눌러주십시오. 20개 눌러주십시오. 오늘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제가 이거 안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 갈 거예요. 그냥 갈 거니까 안 눌러주시는 분들 또 좋아해 주십시오. 네,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보내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보내줘 빨리. 얼마나 하는 건데 좀 더 하시죠. 지금 14분을 더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저희가 또 50분 넘게 또 같이 방송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반기 내일부터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되니까 후반기에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주시고 해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또 내일 다시 이제 오전 10시죠. 오전 10시에 이제 내일 금요일이니까 안경현 위원님과 또 함께 돌아옵니다. 안경현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또 전해드리면서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또 400개 돌파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